저는 목적지 인근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거제, 이거 어디라고 해야 되지? 아무튼 안쪽 동네입니다. 일단 차는 뭐 안전하게 잘 왔고, 카리스마 있죠. S클래스는 카리스마 하나로 일단 뭐 모든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구보리의 자동차 여행입니다. 지난번 전주 출장에 실패를 딛고 나름대로 다른 매물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 모델은 08년식 14만 킬로대 W221 벤츠 S500 롱바디 모델입니다. 보시듯이 차는 은색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은색을 좋아하는데요. 보통 대형 세단은 검정색이 인기가 좋습니다. 성능상의 특별한 특이점은 없고 소유자 변경은 3회, 그리고 이 차의 특이점으로는 보험 처리 내차 피해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잘 보기 힘든 완전 말 그대로의 무사고 차라는 의미일 텐데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참, 차량 가격을 말씀 안 드렸는데요. 차량 가격은 1,400만원 후반대로 나와 있는 매물이었습니다. 차는 부산 남부에 위치한 매매상사에서 판매하는 차량이고, 사진을 둘러봐도 이력을 살펴봐도 뭔가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단점이 보이거나 이 차를 피해야 되겠다는 안 좋은 인상은 없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많이 바뀌지 않고 사고가 없는 깔끔한 S500 찾기는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에 소개시켜드리지 않았지만 출장 갈 때마다 종종 다른 차를 둘러봤는데 마땅한 차가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 차는 어떻게 구매로 이어지게 되었는지 저와 함께 같이 떠나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구보리의 자동차 여행의 김종성입니다. 오늘은 부산으로 갑니다. 부산에 메르세데스 벤츠 S500 어저께 같이 보셨던 매물을 보러 갑니다. 사실 저는 벤츠는 잘 모릅니다. 관심이 없어서인데요. 이 차는 거제도에 계신 원장님께서 1년 이상 찾고 계신 차량입니다. S500 롱바디 W220 맞나? W221 하나인가? 코드명도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부산에 적당한 매물 2대를 일단은 후보로 두고 있는데, 일단 우선순위를 정해서 갑니다. 오늘 폭염주의보가 발효가 되었습니다. 어저께부터 갑자기 여름 날씨로 변해서 굉장히 덥던데 오늘도 만만치 않은 하루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저의 가스팍과 함께 부산으로 가시겠습니다. 출발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7시 43분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더워져가지고 뭐 그냥 그저께까지만 해도 이 정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정말 하루아침에 봄에서 하루아침에 여름의 한가운데로 순간이동 한 느낌입니다. 네, 오늘 볼 차는 뭐 진정한 명차라고 할 수 있는 메르세데스 벤츠 S500 롱바디입니다. 색상은 뭐 보셨다시피 은색 색상이고, 개인적으로 저는 은색을 가장 좋아합니다. 하지만 사실 중고차 시장에서는 은색이 가장 저평가되는 색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차를 팔 때 은색이라고 하면 최소 50만원에서 많게는 한 200만원까지. 오늘 갈 목적지는 제가 근무했던 병원 근처인 부산시 남구 소재에 있는
뭐 최근에 자주 갔었던 한 매매 상사입니다. 그까지 차를 가지고 가면 뭐 차를 출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 될 것 같고, 부산 사상 터미널 근처에 이 차를 세워두고 저번처럼 지하철을 타고 부산시 남구청 앞에 내려서 목골역에 내려가지고 마을버스를 타고 이동할 예정입니다. 오늘 날씨가 대략 30도 가까이 올라갈 것 같거든요. 이게 계속 지금까지 그런 날씨를 겪어왔던 차가 아닌, 이제 봄에서 바로 갑자기 더워지면서 바로 30도 가까이 되는 날씨를 맞닥뜨리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저뿐만 아니라 지금 모두들 지금 힘들어하고 계시겠죠. 아무튼 뭐 사실 S클래스, 그 원장님께도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고객님께도 그냥 사서 고생하시는 거 아닌가. 그냥 타시던 차 타시는 게 좋지 않나. 사실 고생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고생할 가능성이 매우 많거든요. 고생할 가능성이 많은데 차 유지 관리 뭐 이런 면에서 고생할 가능성이 많지만 한번 타보고 싶다, 이제 그게 이 차를 구매하시는 사실은 뭐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또 철학적인 이유가 됩니다. 뭐 그 말고 어떤 이유가 필요하겠습니까? 타보고 싶다고 하셔서 이 차를 생각하고 계시고, 사실 뭐 S클래스는 누구나 다 한 번씩 타보고 싶은 차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아니지만, 일단 S클래스를 쫙 타면 느끼는 첫 느낌이 제가 어땠냐면, 와, 길다. 앞에 보닛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저 끝에 엠블럼이 있지 않습니까? 상박별이 굉장히 멀리 있고, 방지턱을 딱 넘어보면 정말 요트를 타고 배를 타고 이렇게 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뭐 그게 뭐 승차감이 좋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테고, 와, 정말 긴 차를 내가 몰고 있구나 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할 테고, 아무튼 제 취향은 아닙니다. 제 취향은 아닌 차지만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어떤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은 편하고 안락한 자동차, 게다가 명품, 벤츠니까, 벤츠에서도 S클래스니까 명품 컴포트 세단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그런 이미지 때문에 그런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잘 팔리고 있습니다. 뭐 잘 팔리는 데는 그만큼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건이 잘 팔린다는 것은 그만큼의 경쟁력을, 구매력을 갖추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남구 차고지에 도착했습니다. 일단 제 차를 타고 왔습니다. 이게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지하철 타고 환승을 많이 하고 조금 오는 과정이 복잡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일단은 뒷일은 모르겠고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또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해서 도착했습니다. 저기 저 차군요. 바람 보고. 사실도 이렇게 보시면 기름 새는 게 없어요. 이 카바 다 뜯어봤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도 다 바꿔놓고 부시 그럴래. 위에 이 할때 링크 이거 바꾸고 위에 제네레이터 이렇게 바꿔놓더라. 가져다 가니까 그렇네. 밑에 컨트롤함을 바꿨구나. 차는 보면 트레이닝함이 긴데 아마 이게 길면 승차감 때문일 거예요. 승차감 세팅을
쓸 건데 이게 길면 조금 둔하게 느껴지거든요, 충격들이. 쇽도 전자쇽인데 헤어쇽인데 괜찮은. 아 이거 참. 아 근데 차가 진짜 생실생실하네. 안에도 이 정도면 엄청 깨끗하네. 아 그러네. 그리고 이게 롱바디가 아니라서 좋네. 이게 롱바디 맞나? 롱바디입니까? 네. 아 뒤에 보시면 뒤에 그래 그랬네. 그래 저는 롱바디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은색이라서 약간 좀 그래 보이는구나. 아 일단 엔진 소리가 좋다. 이게 12기통 있지 않습니까? S600 S600은 그게 실린더 스크래치 문제가 있더라고요. 소리가 안 돼. 근데 8기통은 별 문제가 고질병이 이 없어요. 차를 좋아하고 막 이게 수입차 전문을 하는 게 아닌데 네. 여기 내 소개한 사람이 차 봐달라게가 갔대 말아. 자기가 그 사진 어떻게든 들렸는데 지 자가용 한다고 한 봐달라게 갖고 갔대 말아. 아 아니다 그냥 넘기라 3호 타라 어쩌다 하지 마라 그래. 뺏어 참이네. 차가 너무 좋은 거라. 근데 차가 너무 좋네. 일단은 차가 깨끗하네. 일단 깨끗하고 사고 없고. 법인 기사야. 아 기사. 와 이거는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득템이다. 제가 창문 내려놨어요. 이건 진짜 득템이다. 이게 이런 컨디션이 없어요. 이게 수도권 서울 같았으면 바로 팔렸어요. 이거는 엔카 이 손님 3명이 전화 왔네. 3명 다 계속 전화 왔는데 일주일도 안 됐거든. 일주일은 되는데 내 녹시대에 들어보시면요 차 진짜 마음에 든다. 근데 주말 내가 온다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전화 카드가 삽입되지 않았습니다. 하이패스를 이용하실 경우 카드를
아유 정신없다. 늘 이 시간이 정신없습니다. 일단은 다 준비하고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일단 통풍 시트 있으니까 통풍 켜고, 이 차는 2008년식 S500 롱바디입니다. 코드명 W221입니다. 대략적인 제원을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 차는 4도어 S500 롱바디이고 388마력에 토크는 어디 있지? 388마력입니다. 최고 속도는 250km, 제로 100은 5.4km, 5.4초. 연료 탱크는 90리터군요. 90리터.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출시가 되었습니다. 전장은 5206mm, 그 다음에 폭은 1871, 그 다음에 높이는 1473, 휠베이스는 3165, 그리고 공차 중량은 1985, 약 2톤이군요. 최대 토크, 최대 출력은 6000rpm에서 나오고, 최대 토크는 약 50토크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지금 유럽 버전을 보고 있어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대략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388마력짜리 대형 세단이죠. 그리고 대표적인 럭셔리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벤츠를 잘 알지 못합니다. 벤츠는 저한테 친숙한 브랜드가 아니고 한데, 이 차를 보자마자 느낀 점이 뭐냐면, 이 매물을 무조건 사야 돼, 무조건 사야 되었습니다. 차가 관리 상태부터 차의 정비력, 그 다음에 하체, 그 다음 실내 상태, 외관, 엔진의 질감, 소음, 청결, 냄새, 거의 중고차로서 완벽합니다. 일단 커피를 하나 사서 가야 되겠거든요. 그러면 차가 크긴 크네요. 일단 서스펜션의 상태, 이게 에어쇼크인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일단 저희 앞에 맥드라이브에 들러서 커피를 하나 사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차를 잘 모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 딱히 이 차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언급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약간 좀 안 맞는 얘기인 것 같긴 하지만 제가 그럴 자격이 있나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잘 몰라요. 이 차에 대해서 정말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나 싶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다른 분들보다는 이 자동차를 많이 타는 사람이니까 일단 첫인상은 묵직하다, 길다, 이런 첫인상이 듭니다. 정말 깁니다. 이 차 5m가 넘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한 묵직함이 있어요. 이게 어떤 대형 세단과 또 비슷하지 않네요. 굉장히 묵직합니다. 이거 나름대로. 안녕하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스 커피 큰 거 하나요? 시럽 빼어드릴까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이런 S클래스, 또 벤츠를 좋아하는, 어떻게 보면 연령층이라고 해야 되나, 취향이라고 해야 되나, 그 고객. 시럽 빼어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네. 4,500원입니다. 네. 전수 같이 해드릴까요? 필요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아이스커피 라지 한잔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지금 외기온이 33도입니다. 지금 6월 초인데
진짜 머리 아프다, 머리 아파. 아무튼 굉장히 묵직하고요, 거대합니다, 차가. 그러니 사실 이 차를 좋아하는 타겟층, 그러니까 벤츠를 좋아할 만한 분들은 이 S클래스를 좋아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뭐 그렇습니다. 뭐 이 모델에 대해서는 그렇고, 그러니까 이 차에 대해서는 보면 법인에서 기사 관리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차는 굉장히 깨끗한 편이고, 그리고 더군다나 고맙다, 고맙네요. 이상 깜빡이가 어딨지? 아, 여기 있네. 네, 기사 관리를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하체 보셨듯이 일단 하체 컨디션이 거의 정품으로 밑에 볼 조인트라든지, 그리고 여러가지 하체 암류라든지 고무 부싱의 상태라든지 이런 거 엿볼 수 있었듯이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막 이 차를 타면서 돈을 아끼고 탄 차가 아니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죠. 아, 묵직하다, 묵직합니다. 그리고 너무 적응이 안 된다. 아, 하체는 역시 이제 W10은 특유의 그런 로드 홀딩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사람들이 이런 차를 타면 정말 비단결 같은 승차감을 꿈꾸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그 어느 정도의 진동은 타고오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나? 약 300m 전방에 시속 60km 구간입니다. 아, 이거 좀 위험해요. 이게 보이질 않으니까. 저런데 왜 유턴을 만들어놨지? 약 500m 전방에서 좌측 지하철 안개등, 저기 비상등 스위치가 여기 있는데 익숙해지면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약 260m 전방에 시속 60km 구간입니다. 약 300m 이런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조작의 기본적인 틀이 일반적인 차들하고는 조금 달라서 사실은 아직 130m 전방에 좀 적응이 안 되긴 합니다. 단속 구간입니다. 제가 조금 운전을 좌측 지하차도입니다. 왼쪽 차선을 좀 익숙해지면 다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적응이 안 된다. 네, 여기는 부산시 남구 용당동입니다. 아까 나와가지고 다시 유턴 받아서 가고 있는, 돌아가는 길이고요. 아무튼 이 차의 컨디션만 보면 저희가 보셨듯이 매우 좋은 상태입니다. 이것보다 가격이 훨씬 비싼 차들도 이 차 상태가 더 좋지 못했어요. 여러 차를 보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첫인상은 묵직하다, 크다, 정말 요트 같다는 느낌입니다. 이 카메라가 액션캠이 좀 떤다. 그러면 이 차하고 이제 렉사스 LS하고 좀, 그 다음에 아우디 A8하고 좀 약간 뭐 동급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똑같은 그 클래스에 소속되어 있는 차니까, 저기도 S클래스 신형이 있네요. 비교해보면 부드럽기로는 LS가 가장 부드럽고, 그리고 좀 약간 몸에 맞는다는 느낌으로는 아우디 A8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이 저한테는 몸에 맞는 것 같아요. S클래스는 사실상 제 취향은 아닙니다. 너무 묵직하네요, 차가. 근데 뭐 이런 묵직함을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항상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 앞에 보이는 저 삼각별이 필요하신 분들이 이런 차를, 이 차를 타시는 거죠. 다른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저라면 일단 결론을 먼저 정리하고 가자면, 저는 S클래스, 렉서스, 아우디 S클래스, 뭐 7 시리즈 중에 저는 S클래스를 타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저한테 그렇게 매력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크게 어필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와, 좋다, 와 S클래스, 와 벤츠 좋다,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 그냥 뭐 덩치 큰 세단입니다.
저기 앞에 삼각별이 보이는, 그리고 여기 삼각별이 있는 세단이고, 실내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렉서스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아니면 아우디도 괜찮은 것 같고, 벤츠라고 해서 정말 어나더 레벨, 또 다른 레벨에 올라서 있는 차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생각해보면 다 당연한 것 같죠. 왜냐하면 후발주자들이 이 S클래스, 이 항상 벤츠를 타겟팅으로 해서 뭔가를 더 업그레이드해서 차를 만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다 바로 후발주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이죠. 아, 봐봐, 우리는 뭐 벤츠보다 더 좋아, 벤츠 못지않아, 당연히 벤츠보다 더 뭔가의 구매력을, 구매 가치를 가질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지 팔리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뭐 다 이렇게 16기업 차를 사겠죠. 네, 방금 도로비를 결제를 하려고 하니까 제가 갖고 있는 카드가 안 된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다녀보면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거예요. 왜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 중에서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안 된다. 물론 그 이해관계가 있겠지만 사실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통행료 이 결제 시스템, 글쎄요, 돈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 상식 아닌가요? 카드라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거 아닌가? 요즘 다 카드 쓰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납득이 안 갑니다. 어떤 거예요? 저희는 이 카드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게 사실 돈을 받는 사람으로서, 돈을 청구하는 사람으로서 기본이 안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뭐 이런 거 가지고 나중에 송금해드리면 되겠지만 사실 이해 안 됩니다. 이해 안 됩니다. 아무튼 여기는 무슨 대교지? 그 부산항 대교인가? 를 지나고 있습니다. 제한 속도가 70이고 여기가 다리가 굉장히 높죠. 높고 여기 저기 보이는 게 부산 영도라고 하는 곳입니다. 카메라가 너무 떠는데? 날씨가 굉장히 덥고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이 차의 기본적인 조작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기능이 어떻고 저떻고 잘 모르겠고, 그냥 라디오는 여기 있고 뭐 이거는 알겠네요. 이게 뭐 내비게이션이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내비게이션이 뭐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내비게이션이 완전히 이제 순정품이 아니라서 이게 스위칭 전환되는 타입이지 않습니까? 수입차들 이런 거 자주 볼 수 있는데 뭔가 지금 이게 원활하게 뭐가 잘 안 돼요. 일단 이 부분은 원래 이 차에 달려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또 중고이기도 하고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요즘 핸드폰 보고 운전을 하니까. 아무튼 벤츠, 글쎄요, 제가 말씀을 또 이어가자면 제 취향에는 벤츠는 아닙니다. 벤츠는 제 취향은 아니지만 확실한 거 한 가지, 굉장히 묵직하다는 거, 그리고 속도가 오를수록 안정감을 더한다. 이 부분은 확실히 그렇습니다. 동급 차종이나 비슷한 차를 봐서도 그래요. 그렇고 그러면 비단결 같은 승차감이냐? 저는 이제 항상 저는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무거운 차가 기본적인 승차감이 좋긴 하지만 무거운 중량을 버티려면 기본적으로 이 현가 장치가 그 힘을 버틸 만한 견고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견고함이 요철을 넘을 때 나타나요. 이렇게 맨들맨들한 그 길을 다닐 때는 굉장히 좋은데 짧은 요철을 지날 때는 이 기본적으로 무거운 중량을 버티는 그 튼튼함이 느껴져요. 따닥 할 때 그 충격들이 이 요철을 지날 때는 확실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잔 충격들이 그렇게 유쾌하진 않습니다. 항상 이거는 무거운 차를 탈 때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딱히 유쾌하진 않아요.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용도는 저희 차갓집이 용도이고 저 와이프가 어린 시절부터
살았고 저희 그 지금도 장모님 장인어른 영도에 살고 계시고 또 저희 큰 집도 영도이기 때문에 영도는 굉장히 저한테 친숙한 곳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리고 영도는 이렇게 다리를 넘어서 딱 들어오면 2도에서 3도 정도가 겨울에 더 따뜻하고 여름에 더 시원합니다. 안 되려나? 안녕하세요. 아, 이것도 안 되는가 보네. 그러면 저기 그거 하나 적어 주실래요? 하는 걸로 처리할까요? 네네네. 연락처 좀 받을게요. 010 네. 2376 네? 2376 2376에 2934. 2934요? 네네. 네. 순서들과 촬영 번호 입고 부탁드릴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여기 똑같네요. 아, 정말 이해 안 된다. 하지만 저기 일하신 분들은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이런 저 같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닐 테고. 아무튼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사실 쉽게 납득이 안 가네요. 이런 불합리들이 적어지는 그런 사회가 아주 수준 높은 사회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천마터널이라고 하는 곳이고, 이게 을숙도대로, 이쪽으로 나가면 바로 거제도 올라가는 을숙도 하단 쪽으로 나오겠네요. 확실히 좀 벤츠는 뭔가 매력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매력이 있냐면 타면 탈수록 좀 자꾸 이렇게 뭐랄까 내 몸에 맞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고, 뭐랄까 확실히 저속 운행보다는 고속 운행이 더 매력적인 차입니다. 벤츠는. 뒤에 커튼을 어떻게 내리지? 여기서 모르겠다. 모르겠어요. 여기 대시보드랑 도어 패널 쪽으로 약간 은은하게 약간 오렌지 톤으로 불이 약간 은은하게 들어오네요. 하체 느낌은 전형적인 에어쇼크의 승차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LS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에어쇼크를 쓰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승차감은 A8, 아우디 A8 12기통 잊을 수가 없습니다. 좀 단연코 최고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터널을 나오니까 이제 부산 장림이라고 하는 항구 동네? 여기 이제 장림 감천항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냉동창고가 많은 동네고, 유명한 곳으로는 여기 무슨 마을? 감천 문화마을 잘 아시죠? 이제 부산에 버스 막 산에 다니는 삼복도로 버스 막 이렇게 다니는 코너 막 들고 다니는 사진 같은 거 인터넷에서 아마 보셨을 텐데, 그 동네입니다. 여기 넘어가. 네. 근데 저기도 뭐 아파트가 막 많이 생기고 그랬군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참 제가 하는 일이 굉장히 호강스러운 일이긴 하네요. 이런 차 S클래스 타고 운전도 해보고 근데 사실 차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 자기 욕심이지.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부산의 하단 신평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을숙도 아시죠? 을숙도 그 인근에 이제 공장들이 많이 있거든요. 공단이 있는데 그쪽 동네입니다. 보시면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기 지하철 공사하는 뭐랄까 다소 외지인들이 혹은 저같이 이제 오리지널 부산 토박이도 이 동네 잘 몰라요. 잘 모를 일이 없으니까 많이 자주 접하기 힘든 그런 곳이죠. 저희 와이프 같은 사람은 이 동네가 어딘지, 여기가 무슨 동네인지도 모릅니다. 오면. 아무튼 그런 곳이에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 오디오가 하만카돈이네. 하만카돈은 의외로 만족도가 높은 게 체험 NW가 하만카돈 오디오 시스템을 채용했는데 굉장히 음질이 좋습니다. 이 차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고, 사실 S클래스를 타보니까 체험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지네요. 물론 좀 더 타봐야 알겠지만 짧게 타서 그렇겠죠. 체어맨이랑 아무래도 체어맨이 파워트레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을 기본적인 틀을 벤츠 거를 쓰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이제 그런 느낌 비슷한 느낌을 받는 게 당연하겠죠. 근데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중고로 보면 사실 체어맨이나 이 차나 뭐 하나 다 비슷비슷한 가격이기 때문에 그냥 취향대로 하면 될 것 같고, 체어맨이 그러면 유지관리 비용이 이 차보다 월등히 싸게 치느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렇다는 의미에서 보면 조금이라도 난 편하게 타겠다 하면, 정비 유지관리 편하게 하겠다 하면 체어맨도 나쁜 선택은 아니고, 또 체어맨도 옵션이 좋기 때문에 나쁜 선택 아닌 것 같고, 무슨 소리야 나는 그냥 오리지널이 좋은 것 같아 하면 S클래스, 벤츠 뭐 벤츠 S클래스 뭐 좋은지 몰라서 뭐 안 타나요 다들? 그냥 이런저런 부담되니까 못 타는 거지. 그러니까 못 타는 차이죠. 사실 안 타는 차가 아니고. 그래서 뭐 능력되고 뭐 하면 S클래스 좋은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뭐 그래요. 제가 이 차를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차에 대해서 제가 왈가불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곽재식 작가는 우리가 쓰는 모든 컴퓨터와 스마트폰은 앨런 튜링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탄생한 컴퓨터의 세계에는 어떤 법칙이 등장하는데요. 그건 바로 이 인터페이스도 여기 오디오 핸들에 있는 요 조작 인터페이스도 기능적인 부분이나 모양이나 이런 것도 그냥 체어맨 똑같군요. 그냥 체어맨은 그냥 S클래스를 그냥 카피한 본 떠서 만든 이미테이션 버전이다. 근데 꽤 괜찮은 이미테이션 버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기 앞에 보이는 대교가 하나 있습니다. 을숙도 대교라고 하는 다리이고, 저기를 아마 가면 거제가 바로 연결되는군요. 좋다. 바로 거제로 연결되는 진입 도로입니다. 다 1,400원이네. 여기는 또 안 되는 건 아니겠죠. 이 차 좀 특이하게, 이거 순정인지 모르겠는데 하이패스 룸미러가 있습니다. 좀 특이하죠. 내비게 저기 블랙박스는 그렇게 막 고가 제품은 아니고 그냥 좀 저렴한 제품이 장착되어 있고, 오늘 약간 날씨가 보였습니다. 사실 이게 8기통 5000cc 388마력 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막 힘이 넘치고 할 것 같지만, 물론 뭐 출력이 여유롭지만 그렇게까지 막 잘 나간다 그렇게 체감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지치지 않고 쭉쭉 고속도 잘 뻗어간다는 건 있지만 막 대단한 아닌가. 체감은 그렇습니다. 뭐 이게 뭐 제로 100이 5초 되고, 분명 이 차가 빠르고 여유로운 출력을 가지긴 했지만 대단하다 이런 느낌을 받긴 힘든 것 같아요. 저 보십시오. 저 투싼 얼마나 더 빨리 달립니까? 또 마찬가지입니다. 을숙도대교. 이게 뭐하는 짓이, 종이도 아깝고 이게 뭐하는 짓이고 이거 진짜 1,400원 3개. 이건 진짜 낭비다. 그죠? 자, 이건 뭐 제가 현금을 안 들고 다니는 죄가 있긴 하죠. 근데 이거 뭐 4차 산업이니 뭐니 뭐 하는 시대에 이건 좀. 여기는 이제 부산 명지라고 하는 곳입니다. 부산 명지는 뭐가 유명하냐면 바로 르노 부산 공장이 있는 곳입니다. 저기 보이는 다리 지나가면 르노 공장이에요. 오른쪽에 있습니다. QM6 뭐 만들고 있고,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르노 차 국내 생산하는 차들을
타면 저기 출고장에 찾으러오는 또 재미는 있겠다, 그죠? 보입니다. 저기 르노 삼성자동차라고 공장이 보이죠. 라인도 있고. 4.5km 참 어찌되었거나 좀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부산 경남 출신으로 저 공장이 좀 잘 되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말씀드려 봅니다. 좀 많이 찾으세요. 르노차. 약 700m 전방에 신호와 출고장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기 뭐 어디겠죠? 10km 구간입니다. 여기가 남문이라고 돼 있네. 남문인 북문도 있다는 얘기네. 뭐 동서남북 문이 있겠죠. 약 500m 전방에 신호와 속도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아, 무슨 르노 삼성 자동차 갤러리라고 해서 뭐가 있네. 한번 다음에 놀러 와봐야 되겠다. 마당에 르노 마스터가 뭐 엄청나게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아, 저 여유 있으면 르노 마스터 한 대 사고 싶어요. 네, 버스 모델 13인승. 아, 출발이 묵직합니다. 속도가 붙으면 뭐 그런 둔함, 그 다음에 답답함 이런 거는 전혀 느낄 수는 없어요. 도시는 저기 거가대교입니다. 오랜만에 저도 거제도로 넘어갑니다. 거가대교는 침매터널로 연결돼 있죠. 그래서 가다 보면 물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침매터널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다 보면 또 가덕도가 나옵니다. 가덕도는 얘기 들어보셨죠? 가덕신공항. 잠시 후 여기서 이제 김해공항은 거리가 좀 있는 편인데 왼쪽 차선을 이용하십시오. 저기 가다 보면 저기 민가가 있긴 하지만 적은 가덕도로 공항을 옮겨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이런저런 보면 공항을 지으면 또 여러 가지 또 건설 경기든 또 지역 경기가 좀 살아나는 면이 있으니까 그런 걸 추정하는 면도 있습니다. 뭐 다 어떤 논리든 간에 뭐 또 이해관계에 따라서는 또 찬반이 나뉘는 게 또 사회생활이죠. 그래서 오른쪽은 북항, 우리 신항이라고 하는 항만이 보입니다. 컨테이너 보드선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수출입 관련해서 업무를 담당하는. 네, 지금 속도를 올려보고 있는데 뭐 고속으로 올라가니까 역시 뭐 단연코 고속 안정감은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약간 에어쇼크 이런 건 마음에 안 들어요. 에어쇼크 단단할 때는 굉장히 불쾌한 그런 저 초보 운전 딱지 달고 아주 속도를 잘 내시는군요. 에어쇼크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만능이 아니에요. 다양한 환경에서 또 다양한 좀 폭넓은 어떤 여러 가지 성격을 품을 수 있다는 대응 면에서는 좋은데 이렇게 아주 저는 에어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이 차에 달려있는 현가장치의 상태는 컨디션이 좋습니다. 그리고 부싱 예정들의 상태 또 괜찮고, 휠 약간 얼라이먼트가 이게 타이어 때문인 것 같은데 살짝은 핸들이 돌아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또 다시 다음에 타이어를 교환하는 시기에 다시 또 바로 잡을 필요는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차고가 좌우가 약간 다른 경우가 있고, 에어쇼크 같은 경우는 레벨링, 셀프 레벨링이 차고 조절이 되는데 그 차고가 약간 다를 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타이어 때문에 타이어가 완전히 고르게 닳지 않거든요. 그런 거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그냥 얼라이먼트 셋업 자체가 밑에 아음들이 약간 틀어져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럼 뭐 알 수 없는 건데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은. 네, 이제 약 300m 전방에 통행료를 계산합니다. 여기 통행료는 10,000원입니다. 1만원입니다. 아주 비싸죠? 여기도 안 되려나? 여기는 되겠죠? 30km 이내로 서행하십시오. 가덕, 잠시 후 톨게이트입니다. 가덕 톨게이트. 1만원입니다. 여기는 결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통행료 결제. 그럼 저 사람들은 여기서는 결제가 되는데 왜 아까는 안 돼? 뭐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은 500m 전방에 제한속도
항상 듣는 이로 하여금 수긍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긍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 네, 드디어 친맥 터널로 내려갑니다. 여기는 가덕도. 300m 전방에 제한 속도 구간 단속이 시작됩니다. 가덕도, 여기 가덕도. 입니다. 어휴. 약 300m 전방에서 예전에 어릴 때 여기 가덕도에 뭐 캠핑 오고 그랬습니다. 어릴 때 보면 사진이 있어요. 아버지가 저희 업고 제한 속도 구간 단속이 팬티만 입고 막 시작됩니다. 규정 속도를 놓았던 사진이 주십시오. 있어요. 자, 지금 물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구간 단속 80km 구간 단속이 있기 때문에 규정 속도를 잘 준수해서 가야 되겠죠? 지금 탄력으로 쭉 내려갑니다. 이 차는 엔진 브레이크를 막 적극적으로 쓰는 설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부드럽게, 아무래도 차의 성격상 엔진 브레이크를 많이 쓰는 그런 성격은 아니고 그냥 물 흐르듯이 그렇게 흘러가는 그런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이런 이음새를 지나는 이런 충격들은 왜 우리 도로 이음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확실히 좀 그런 존재감이 좀 많이 강하게 전달돼요. 이게 에어쇼크들이 공통적으로 약간 이렇습니다. 그리고 에어쇼크가 노후되는 증상 중에 이런 충격들이 굉장히 둔탁하게 좀 강하게 때려지는 그 충격들이 전해지는 게 대표적으로 에어쇼크의 노후 증상들이 이렇게 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차도 이제 아무래도 주행거리가 있으니까 14만 킬로라고 하는 주행거리가 있으니까 에어쇼크의 전반적인 컨디션은 좋긴 하지만 확실히 이런 데를 지날 때는 어느 정도 세월이 느껴진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에어쇼크의 특징이 이런 데서 좀 나타난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점을 찍고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 밖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보면 블럭을 이렇게 탁탁탁 붙여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이음새가 많은 거 보면 약 한 20m, 20m 정도 간격 두고 블럭을 딱딱딱딱 붙여가지고 공사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드디어 거제로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경남 거제시 장목면이라고 하는 거제 초입입니다. 거제도 한 번쯤은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름에 뭐 사실 피서 지역이기도 하고 또 주요 관광지죠. 그러고 보니까 저는 거제가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보다 올 일이 없습니다. 뭐 일단은 누가 지인이 살고 있는 아는 분이 살고 계시긴 하지만 뭐 아무튼 그렇게 올 일이 없긴 하네요. 일단 타이어가 지금 피제로 타이어가 꽂혀 있는데 이 차의 성격은 럼플렛 타이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는 조용합니다. 조용하고 그리고 타이어가 조용하다기보다는 방음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다 차음유리고 생각해보니까 방음이 굉장히 좋군요. 그리고 이 사이드미러가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뭐랄까 이게 공기가 저항 없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사이드미러나 앞창 그리고 차가 좀 이렇게 미려하게 유선형으로 이렇게 생겨서 그런지 공기 저항도 좀 덜한 것 같고, 또 공기 저항이 덜하다는 얘기는 바람 소리도 덜하고 하체에서 올라오는 소음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방음은 좋다. 지금 드라이브 모드를 S로 바꿔보고 밟아보면 배기 소리는 그렇게 안 나요. 배기 소리가 많이 나는 스타일은 아니고, 연속은 한 템포, 약간 한 템포 숨 죽이고 반응하는 뭐 전형적인 이거는 뭐 설정이죠. 이 차의 컨셉에 맞는 그런 것 같습니다.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는 컨셉은 아니고 이렇게 느긋하게 운전하는 그런 분들한테 딱 어울리는, 또 이런 차를 타는 분들이 뭐 다들 그렇게 운전하시겠죠.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정리를 해보자면 벤치마크를 하려고 보면 그냥 대형차니까 좋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을 정도고, 이 벤츠 삼각별이 보이면 역시 벤츠 S클래스다 라고 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이제 여기서 지방도로 내려가죠. 지방도로 내려가서 18km를 더 가야 됩니다. 와, 제동을 해보면 무겁다. 내리막이 되니까 엔진 브레이크를 쓰는군요. 그렇죠. 독일 차들이 대체로 이렇습니다. 엔진 브레이크 잘 걸립니다. 차를 이제 약 1시간 정도 운전해 와서 보니까 처음에 와 크다라고 느껴졌던 그런 첫인상이 없어졌습니다. 차가 크다는 인상을 못 받겠습니다. 이제 뭐 좀 적응을 해서 크다는 걸 저는 못 느끼게 벌써 차 크기에 적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이런 거 보면 사람은 정말 간사한 예민한 동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크기에 적응이 됐단 말은 반대로 일반적인 차를 타면 불편하다, 차가 왜 이렇게 작지? 라고 역으로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정말 사람은 간사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목적지는 조금 남긴 했지만 좀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비슷한 동급 차들 중에서 아우디를 선택했지만 그럼 이 차가 매력이 떨어지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타면 탈수록, 목적지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벤츠는 그 확실한 자기의 존재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진중하고, 그다음 차분하고, 그다음에 속도를 올려도 불안한 느낌이 없다. 이런 캐릭터를, 확실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츠 나쁘지 않구나, 좋은데 라는 생각은 저의 마음속 깊이 깔려는 있습니다. 하지만 취향이 아니었던 거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역시 과연 명차구나 하는 생각은 타면 탈수록 그런 생각이 더 강하게 묻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말 좋은 매물, 굉장히 좋은 매물이거든요. 정말 좋은 매물 구매를 축하드리고, 근 1년 동안 고른 차입니다. 근 1년 동안 정말 길게 고른 만큼 확실한 차를 고를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정말 제가 솔직히 원장님이 이 차를 고객님이 안 샀다면 제가 사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저 벤츠에 관심도 없지만 그 정도로 괜찮은 상태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믿고 기다려주신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이 가격으로 이 차는 못 구할 것 같습니다. 정말 저희가 1년 동안 매물을 찾아봤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거제에서 이만 인사드리고, 저는 나중에 여기 고현터미널 다시 돌아와야 되겠네요. 그러면 다음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목적지 인근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거제, 이거 어디라고 해야 되지? 아무튼 안쪽 동네입니다. 일단 차는 뭐 안전하게 잘 왔고, 카리스마 있죠. S클래스는 카리스마 하나로 일단 뭐 모든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경쟁차들하고 확연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타고 오면서 느낀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운동 성능이 확연히 좋습니다. 제동 성능도 좋고요, 가속도 좋고, 무엇보다 차의 운동 성능이 좋습니다. 막상 운전을 해보니까 운전이 재밌어요. 렉서스는 운전이 재밌다는 생각은 들지 않거든요. 아우디도 약간 좀 그런데 일단 이 차는 운전이 재밌습니다. 운동 성능이 좋아요. 그래서 S클래스 하는구나. 아무튼 공기 좋은
거제에서 저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